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 앙페르 법칙이라는 건 이미 여기 띄워드리고 있는 배너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때는 일반화된 공식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설명에 변이전류라는 개념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앙페르 법칙이라는 건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자기장, 그러니까 B필드죠. H필드와 B필드의 관계라든지 이런 뮤제로가 뭔지, 상수긴 하지만 뮤가 뭔지 이런 게 헷갈리신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첫 번째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B필드를 어떤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면 그 폐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면을 뚫고 들어가는 전류가 있으면, 그 전류가 I면 이 적분 값이 선적분 값이 뮤제로만큼 곱한 이 전류 값이 된다는 그런 법칙이었고, 그게 원래는 이제 미분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죠. 선적분을 뭐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배너에서 했던 것처럼 스토커스 법칙을 이용하면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면적분이 컬에 대한 적분이었고, 어쨌든 컬 B 필드가 I의 밀도, 그 부피 전류 밀도랑 같게 된다 라는 것까지는 또 전자기학 2 재생 목록에서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이런 공식들에 대해서 조금 기초 개념은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이런 앙페르 법칙에 대한 기본 공식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공식은 어쨌든 등식으로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컬 B는 뮤제로의 이 부피 전류 밀도 J, 그러니까 이 부피 전류 밀도라는 거는 뭐 이 선적분할 때 고리에 둘러싸여진 그 면을 뚫고 들어가는 부피 전류 밀도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컬 B가 뮤제로 J라는 건데, 이 컬 B의 뮤제로 J는 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이 발산 연산자, 발산이라는 건 공간에 대한 편미분에 대한 연산자죠. 그거를 걸어줘 버리면 똑같은 거에다가 똑같은 컬비 J에다가 이 발산을 걸어줬기 때문에 여전히 등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 B 필드가 아니어도요, 그냥 수학적으로 임의의 벡터장은 컬을 취하고 발산을 다이버전스를 걸어주면 그 결과는 무조건 0이 돼요.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냥 수식으로 보이면 언제든 0이 돼요. 이거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이 좌변은 0이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변도 0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등식을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양변에 발산을 걸어준 건데, 좌변은 0인데 같으려면 우변도 0이 돼야만 이 식의 모순이 없겠죠. 그런데 이 제2의 발산을 취해준 건 일반적으로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정자기하게 아닐 때, 정자기하일 때는 이게 0이 될 수 있는데 정자기하게 아니라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면 뭐 연속 방정식이나 이런 걸 토대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제2 발산이 0이 아니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등식을 이용해서 봤더니 좌변 우변 값이 다르잖아요. 이건 무조건 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들만으로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기술하기 어렵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려고 문제 1번과 2번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두 번째 관점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전지, 그러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죠. 어쨌든 이렇게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이 회로에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 축전기, 그러니까 커패시터의 양극으로 실제로 여기 사이에 전류가 통하진 않지만 어쨌든 전하의 흐름이 이 커패시터에 의해서 또 전지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폐회로가 아니어도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그러한 회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앙페르 법칙을 적용한다면 이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선 주위로 원형의 앙페르 고리를 한번 잡아본다면 그 적분을 선적분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법칙에 의하면 이걸 뚫고 들어간 전류, 그러니까 이 면을 뚫고 들어가는 전류 값이 있기 때문에
그 대칭성에 의해서 뭐 자기장도 계산하고 뭐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거는 이 면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류 밀도를 면에 대해서 적분하는, 그러니까 이 면을 뚫고 들어가는 플럭스를 계산하는 건데, 등식에 의해서 관계식에 의해서 이 뮤제로 분의 1, 그러니까 J 대신에 컬 B를 대입하면 이게 여전히 성립해야 되겠죠. 만약 이 식이 맞다면. 그런데 이거는 스토크스 정리 때문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띄워드린 배너 영상의 설명에 따르면 이 컬에 대한 면적분은 그 면을 둘러싸는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었으므로 이 선만 같으면, 이 패곡선의 고리만 같으면 면을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이 그냥 그 면을 뚫고 들어가는 전류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한번 직접 보여드리자면 이런 면이에요. 이것도 지금 이 고리는 아까랑 똑같죠. 방금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이 고리를 둘러싸는 바로 평면을 가지고 뚫고 들어간 전류 밀도를 계산해도 이 i가 나와야 되겠지만, 스토커스 정리에 따르면 이렇게 면을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리는 구멍 같은 거고, 이제 그 내부에 어떤 찌그러진 통처럼 생긴 어떤 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면에서의 컬은 뭐 상쇄되는 원리에 의해서 결국 이 고리에 대한 적분만 남는다는 게 스토커스 정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잡아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여기는 이 면을 뚫고 들어가는 전류 밀도가 없어요. 뚫고 들어가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리를 지나가는 거지, 이 면을, 이 바깥에 있는 이 면 뚫고 들어간 전류 밀도는 없고, 그 이유는 전류는 여기까지만 흐르지 여기 사이에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면을 뚫고 지나가는 전류 밀도는 없어서 이 i가 0이 돼요. 이 말이 뭐냐면 같은 고리에 대해서 적분했는데 이 면이랑 이 면에서 적분할 때 0인데 이 면에서 적분할 때는 적분값이 유한하게 어떤 i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적분식이 다른 결과를 주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러한 현상은 만약에 이게 무한도선, 그러니까 첫 번째 띄워드린 배너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한도선이면, 무한한 길이의 도선이면 이런 식으로 커패시터에 의해서 또 끊어져 있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방금처럼 뭐 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적분값이 달라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아니면 폐회로여서 이 닫힌 회로였다면 이제 이렇게 끊어진 일이 없으니까 아까처럼 이러한 면을 잡아도 잘 전류가 계산됐겠죠. 하지만 그와 달리 이렇게 어떤 전하가 한쪽에 쌓여서 여기는 끊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같은 고리에 대한 적분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 아까 본 것처럼 벡터 항등식에 의해서 0이 돼야 되는 게 0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수정을 해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어떻게 이 앙페르 법칙을 수정을 하냐면 연속 방정식으로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연속 방정식은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던 부분인데, 그 의미를 간략하게 복습하자면 전하가 면 밖으로 나가서 이 감소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그 면을 뚫고 나가는 전류 밀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식을 바탕으로 이게 맥스웰이 앙페르 법칙을 이론적으로 수정해요. 그 맥스웰 방정식 첫 번째 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가지 공식이 있고 그 네 번째가 이 지금 오늘 하는 앙페르 법칙인데, 첫 번째 식은 이 로우라는 전하 밀도가 총전하 밀도가 이 전기장 발산을 취하고 입실론 제로만큼 곱한 것이다 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식에 의해서 이 롤을 그대로 이걸로 바꿀 수 있고, 생각해 보시면 다이버전스, 이 발산 연산자는 공간 좌표에 대한 뭐 x, y, z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랑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편미분을 이 전기장에 먼저 걸어주고 전기장에 대한 발산은 나중에 걸어줘도 상관이 없고, 뭐 상수는 그대로 놔둘 수 있죠. 앞에 음의 부호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이 제2의 발산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더라는 것을 전자기하의 기본 원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O를 잡을 수 있다는 게 맥스웰의 주장이었고, 어떤 말이냐면 컬 B의 발산을 취해준 게 0이 안 됐기 때문에, 즉
이 우변에 이것이 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니까 이 항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항을 더해주자고.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 J는 이 식에 의해서 이 값을 가질 텐데 이 값에 이걸 더해버리면 즉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니까 빼주는 거죠. 상쇄가 돼가지고 상쇄가 돼서 0이 되겠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맥스웰의 수정하는 고치는 방법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쪽같이 이 문제되는 부분을 지워버린 건데 이론적으로는 말이 틀림이 없더라도 사실 수학과는 다르게 물리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실제 실험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자기학은 실제 실험으로도 관측이 되는 현상을 논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험으로도 보여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 수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이 맥스웰이 주장을 하고 나서 후에 실험으로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맞는 식이 되는 겁니다. 맥스웰이 수정한 방식에 의해서 이 발산의 컬비 걸어준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발산이 걸려져 있으니까 이 컬비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뽑아내서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미분 연산자인 발산도 선형성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뽑아내서 이 식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요지는 이 전기장에 대한 시간 변화율에 대한 텀을 더해가지고 이 항을 더해서 좀 더 일반적인 그리고 정확한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만약에 전기장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없다. 그 전기장의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건 0이 되니까 다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앙페르 법칙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러한 식을 패러데이 법칙. 그때 원리는 뭐냐면 그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의 어떤 성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였으면 이번에는 시간에 대해서 전기장이 변화하는 것이라면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장의 성분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 이 식인데 이 앙페르 법칙의 수정된 버전을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마찬가지로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우리가 전자기파를 배우게 되면 이 항이 이론적으로든 실험적으로든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항이에요. 그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기술하게 될 텐데 왜냐면 전기장, 자기장인 그 전자기파를 언젠가 기술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항뿐만 아니라 이 항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곧 아마 아시게 될 거고 이 뮤제로 이프실론 제로의 루트를 씌운 값이 어떠한 물리적 의미를 갖는지도 추후에 제가 전자기파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목에서 보셨던 변이 전류라는 게 뭐냐 이 전류 밀도항이 더해지니까 이게 변이 전류 밀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벡터장에 면적분을 해주면 그건 변이 전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추가로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그 앙페르 고리 같은 고리에 대해서 다른 면을 잡았을 때 적분이 다르게 되지 않았느냐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 식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해결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도선을 둘러싸는 고리를 잡고 그 고리가 에워싸는 평면을 면으로 잡으면 전류밀도 J가 원래 올바른 결과를 주는 건 맞는데 이 고리를 둘러싸는 다른 면을 잡으면 이게 전류밀도 J가 이 면을 뚫고 들어가는 성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때는 J는 0이어도 이 항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고정 댓글에 써드린 링크의 블로그 게시글을 보시면 무한 평판의 전기장을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 전기장 공식에 따르면 이 두 개의 평판, 커패시터의 판 두 개가 상당히 가깝다고 가정한다면 무한 평판으로 이걸 가정할 수 있어요. 전기장의 공식을. 그러면 이 사이에 전기장이 작용하죠. 그래서 전기장의 성분이 있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정말로 똑같은 i만큼의 전류값을 올바르게 준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항을 더해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